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36장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은 딸들 때문에 생긴 뭐랄까 좀 흥미로운 문제랑 그 해결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상속권 문제죠. 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상속권,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랑요. 또 부족 공동체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이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켰는지 그 지혜를 좀 보려고요.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요셉 자손, 그중에서도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이 모세한테 와서 좀 걱정을 털어놓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 땅, 그러니까 기업을 상속받게 됐는데, 네, 그 결정이 있었죠. 근데 이 지도자들이 뭘 걱정했냐면, 만약 이 딸들이 다른 집안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그 땅은 어떻게 되냐, 이거였어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현실적인 우려였어요. 왜냐면요. 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업, 이 땅이라는 게 그냥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그런 개념 이상이었거든요. 아,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렇죠. 각 지파한테 나눠진 땅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기도 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정체성의 뿌리 같은 거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딸이 결혼하면서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 버리면 원래 지파 땅이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요. 네. 이게 50년마다 돌아오는 신년이 있잖아요. 네, 신년. 그때도 원래 지파로 돌아오지 않고 어쩌면 영영 그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럼 진짜 심각한 문제네요. 네, 이건 뭐 지파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본 거죠. 아하, 그 땅이 단순히 개인 재산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와 연결된 거였군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걱정이 이해가 가네요. 네, 충분히 그럴만 했죠. 그러면 이 복잡한 상황을 모세는 어떻게 풀었을까요? 좀 궁금한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나오는데 이게 참, 지혜롭다고 할까요? 네, 어떤 방식이었죠? 모세를 통해서 내려온 명령은 이거예요. 슬로보아 딸들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자유는 준다. 아, 자유는 인정하고요. 네, 근데 조건이 붙어요. 반드시 같은 조상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소속 남자랑 결혼해야 한다는 거죠. 아, 같은 지파 내에서만.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의 자유를 완전히 막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파 땅이 막 흩어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지도 않은 거죠. 정말 균형점을 찾으려고 했네요. 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통찰 같아요. 개인의 권리, 즉 딸들의 상속권이나 결혼 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네. 동시에 공동체의 질서 유지, 다시 말해 지파의 기업 보존이라는 더 큰 가치를 지키려는 아주 현실적인 균형점인 거죠. 아, 그리고 이 원칙이 슬로보아 딸들한테만 해당된 게 아니고요. 네. 앞으로 기업을 상속받게 될 이스라엘의 모든 딸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뭐랄까 보편적인 규례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모든 상속녀에게 적용되는 거였네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 슬로보아스의 5딸들,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이 딸들이 이 지침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들 사촌들,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면서 같은 므낫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했어요. 네, 딸들 입장에서는 뭐 선택의 폭이 좀 좁아졌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었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기업이 아버지 지파, 므낫세 안에 그대로 남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냥 법에 따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좀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유산을 지키려는 어떤 책임감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책임감 있는 선택. 네,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 규례들이 주어질 시점도 의미가 있는데요. 시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주어진 거거든요. 아, 가나안 입성 직전. 네. 민수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새로운 땅에서 지켜야 할 질서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중요한 정리를 한 셈이 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이게 뭐 고대의 토지 상속법 이야기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권리나 자유, 그리고 공동체의 안정과 유산 보전이라는 시대를 넘어서는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지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뭐 가족, 직장, 사회, 국가 같은 여러 공동체에 속해 있고요. 이 대인의 자유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나 안정,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아,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정말 계속되는 숙제 같은 거네요. 네. 그래서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날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새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유산, 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지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